변비 완화를 위한 3가지 단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완화제를 1년 이상 복용하면 대장의 신경과 근육에 손상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항상 성분을 읽어보세요. 미네랄 오일이 들어있으면 복용하지 마세요. 미네랄 오일이 함유되어 있으면 간에서 지용성 비타민을 몸의 다른 부위로 유출시킬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유형의 변비를 원발성 변비라고 합니다. 원발성 변비의 첫 번째 치료법은 폴리에틸렌 글리콜로 석유 기반 약물입니다. 폴리에틸렌 글리콜은 물에 잠긴 목재를 보존하는 데에도 사용됩니다. 미 해군의 미사일 추진제에도 사용됩니다. 지금은 안전한 것으로 간주되지만 폴리에틸렌 글리콜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증거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1990년과 1998년 사이에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검사 대상자의 72% 이상이 항폴리에틸렌 글리콜 항체를 가지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사람들이 이 제품의 과민 반응을 일으켰다는 뜻입니다. 폴리에틸렌 글리콜은 약물을 포함한 다양한 물질에 함유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관련 제품에서 이 성분에 노출되면 두드러기가 나거나 어지러움을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변비에 대한 증거가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비에 대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섬유질을 더 많이 섭취하고 물을 더 많이 마시고 운동을 하는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이상적으로는 미생물이 섬유질이 대부분을 소비하므로 실제로 대장을 막는 소화되지 않은 섬유질을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한 걸음 물러나서 우리가 무엇을 다루고 있는지 살펴보면 소화관이나 파이프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대략 6m에서 8m 사이입니다. 이 튜브 외에도 담즙을 짜내어 지방 소화를 돕는 담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을 분해하기 위해 효소를 분비하는 췌장이 있습니다. 이러한 효소는 소장에서 만들어집니다. 췌장, 담낭, 효소는 모두 함께 작용하여 음식을 분해하고 영양분을 흡수합니다. 위장에 단백질을 분해할 수 있는 염산이 충분하지 않으면 소화되지 않은 단백질이 남게 됩니다. 이렇게 소화되지 않은 단백질은 소장으로 들어갑니다. 따라서 경련이 일어날 수 있으며 췌장이 더 많은 효소를 분비하기 위해 추가 작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소화할 수 없는 것 중 하나는 섬유질입니다. 체내에 있는 많은 미생물이 이 섬유질에 작용합니다. 그리고 이상적으로는 많은 양의 식이섬유가 분해되는 것이 좋습니다. 섬유질이 분해되고 나면 실제 대변 또는 남은 찌꺼기가 남게 됩니다. 따라서 대변은 약 75%의 수분, 25%의 박테리아, 그리고 약간의 죽은 세포로 구성됩니다. 이제 제 소화기관은 비건 채식을 할 때보다 더 나빠진 적이 없습니다. 저는 콩, 과일, 통내를 먹었습니다. 콩 제품을 많이 먹었죠. 세상에, 배가 더부룩하고 경련이 일어났어요. 정말 불편했어요. 비건 채식을 하려면 소화기관이 매우 건강해야 합니다. 새는 장 증후군을 앓고 있다면 비건 채식은 이미 염증이 있는 장 표면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육식 식단에서 섬유질을 모두 제거하기 때문에 잘 지내는 것입니다. 육식 식단에서는 고기를 더 많이 섭취합니다. 육류에는 실제로 장을 치유할 수 있는 글루타민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야 할 3가지 단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간헐적 단식입니다. 음식 섭취량을 하루에 2끼, 즉 점심과 저녁 2끼로 줄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아야 합니다. 이 일정은 신체 시스템이 따라잡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자, 두 번째 단계는 식단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재료로 구성된 복잡한 식단일수록 소화기관에 더 많은 스트레스를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기와 야채 또는 샐러드 2컵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브로콜리보다는 샐러드가 더 좋고 소화하기 쉽습니다. 즉, 브로콜리를 익히거나 찐 것이 아니라면 말이죠. 새는 장을 치유하는데 정말 좋은 채소 중 하나는 사우어크라우트입니다. 합성으로 만들어진 곡물에서 식이섬유를 섭취하고 싶지 않으실 겁니다. 장내 미생물이 인식하고 소화하는 데 익숙한 것을 제공해야 합니다. 실제로 미생물에 영양을 공급하는 폴리페놀과 같은 것들 말입니다.
하지만 옥수수 섬유질만 섭취하면 이러한 폴리페놀을 섭취할 수 없습니다. 피해야 할 또 다른 정말 중요한 것은 종자유입니다. 콩기름, 옥수수기름, 카놀라유는 심하게 정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식단을 바꾸세요. 제가 추천하는 식단은 케토제닉 다이어트의 건강한 버전입니다. 소량의 채소나 샐러드를 섭취하는 것으로 케토제닉 식단을 바꿀 수 있습니다. 채소는 익히거나 발효시켜야 합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위장의 염산을 축적하기 위해 염산 베타인을 섭취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염산이 필요한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변비는 담즙 부족의 한 가지 증상입니다. 그렇다면 베타인 염산염이 필요합니다. 식사 전에 작은 정제 5알 정도를 드시면 됩니다. 담즙은 대장의 윤활 작용을 돕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변비를 없앨 수 있습니다. 다음은 프로바이오틱스입니다. 하지만 식단만 교정하면 프로바이오틱스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이제 음식에 대한 또 다른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건강한 토양에서 자란 식물을 섭취하면 그 식물에는 미생물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는 토양에 미생물이 있는 풀을 섭취함으로써 대장에 미생물을 채워 넣습니다. 섭취하면 정말 좋은 또 다른 영양소는 마그네슘입니다. 일반적인 일일 권장량보다 조금 더 섭취할 수 있습니다. 800mg 또는 그보다 조금 더 섭취할 수도 있습니다. 변비에서 흔히 나타나는 또 다른 영양소 결핍은 비타민 B1입니다. 정제 탄수화물이나 설탕을 많이 섭취했다면 대장의 펌프 작용을 자극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비타민 B1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 피마자유나 샌날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샌날은 매우 흔한 천연 허브 완화제로 특히 약물과 비교했을 때 부작용이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세 가지 방법으로 대부분의 변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규칙에는 항상 예외가 있고 다른 방법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1단계부터 시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간헐적 단식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콘텐츠가 유용했다면 이 영상의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